네,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험 이제 열거주의가 있고요, 포괄주의가 있어요. 열거주의는 하나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설계를 하거나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종, 2종, 3종, 4종, 5종이나 N대 수술비라고 해서 124대 수술비, 131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수술비가 조건에 여기에 해당되면 너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하면 1종에서 줄게. 척추골 수술하면 3종에서 줄게. 이렇게 해서 손가락, 발가락 절단 수술하면은 1종에서 줄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게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고, 시험 나와요. 네. 포괄주의가 있어요. 포괄. 크게 말해서 내가 암보험을 줄 건데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여기 20명이 있어요. 20명이 있는데 안경 쓴 사람만 빼고 다 줄게. 어떤 조건을 걸어요. 안경 쓰고 머리 짧은 사람은 안 주고, 안경 쓰고 머리 짧은 사람은 안 줄게. 근데 그거에 해당 안 되면 다 줄게. 이게 포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괄주의 대표적인 게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상해 입원비, 질병 입원비, 뭐 요런 식이죠. 대표적으로. 대신에 아까 제가 안경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신 및 행동장애,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뭐 비만, 요거 8가지.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준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포괄주의가 조금 더 넓다. 열거주의보다. 열거는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그렇게 나열을 한 거고, 갱신보험료, 비갱신보험료. 갱신은 처음에는 저렴하죠. 그런데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평생 내셔야 되시는 거. 그리고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처음에는 조금 비싸지만 경제활동 하시는 딱 20년만 납입하고 더 이상 보험료 안 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뭐 갱신이 무조건 좋다, 비갱신이 무조건 좋다라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을 많이 추천을 하죠. 나이 들어서 70세, 80세도 보험료 내기 벅차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젊을 때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 나중에 납입하고 보장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료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로 한번 하는 거랑 쓰면서 한번 하는 거랑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하는 거랑은 고객님의 이해도도 다르고 와닿는 거. 그래서 이거는 46세 남자가 암보험 가입한 거예요. 암보험 가입 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암보험, 이거는 하나생명의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46세 45,000원이 20년 갱신이에요. 66세 때 121만 8천원으로 오른대요. 거의 3배가 오르죠. 그렇게 되시고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86세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낸다. 이렇게 해서 갱신형은 평생 내시는 거. 어쩔 수 없이 갱신형 내야 되는 거 뭐 있죠? 실비. 네, 실비. 실손 의료비는 모든 보험사가 다 갱신이에요. 비갱신이 없어요. 고객님이 가끔 모르셔서 우기셔요. 근데 우기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 거, 막 90년대 초반 거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7년 일하면서 실비 비갱신 딱 하나 봤어요. 근데 만기가 너무 짧으셨어. 그런 거 있고 실비는 대통령이 와도 갱신이다. 갱신이다. 비갱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요. 고객님, 실비는 어쩔 수 없이 갱신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경제활동 하시는 20년만 딱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좋잖아요? 좋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고객님한테 고객님 20년만 딱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고객님이 지금도 돈 내고 60세, 70세, 80세, 90세도 돈 내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면은 고객님이 당연히 왼쪽 거를 처음 거를 선택을 하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왔다 갔다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질문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실손 의료비 이제 살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모르셔도 되시고 알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컨닝 페이퍼를 나눠 드릴 거고, 대신 실손 의료보험은 뭐냐면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다시 돌려줄게. 아까 제가 수정혜 PD님이랑 친구라고 해서 2만 원씩 냈잖아요. 그거 50만 원 썼으니까 돌려주는 게 의료 실비예요. 병원 가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쓴 치료비 다시 돌려줄게가 의료 실비예요.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비갱신이 없다. 질병에 걸릴수록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고요. 이거는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가입 시점마다 달라요. 이거는 컨닝 페이퍼예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수혜님이나 연주님은 실비 몇 년 언제 가입했어요? 실비? 17년도 10세대. 3세대? 저는 14. 14? 네, 2세대? 실비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우리 남편이 못 들게. 아니 실비를 남편 분께서 못 들게 하신다고? 돈 내고 가요. 어? 돈 내고 가요. 아 진짜? 남편분 돈 많으세요? 아니 돈 많으면 걱정 안 하죠. 아니 근데 그동안에 건강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병원을 거의 안 갔는데 지금 최근에 또 한 3, 4년 전부터 50 넘어가면서 지금 아프기 시작했어요. 요번에 요거 다친 거 치료비 많이 안 드셨죠? 많이 드셨어요? 뭐 MRI 같은 건 안 되죠. 음. 600. 돈, 정도. 돈 백? 왜냐면 MRI 같은 거는 안 되니까. 그렇지. 뭐가 안 돼요? MRI 같은 거. MRI 같은 거라든지 뭐. MRI를 찍으셨어요? 네네. MRI도 좀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실비에서 다 되잖아요. 실비에서도.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으시면은 그래서 가입 안. 지자체에다가 지금 그거 아니 왜냐면 이게 도로에서 이게 넘어지셨구나. 펴갖고 아. 아까 그림자같이 돼서 막 가다가 팍 넘어 저도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상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러셨구나. 아, 실손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의료실비는 실손형 보장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실손형 보장인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예요? 아시잖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타인의 어떤 가치 있는 뭔가를 훼손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연주협회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뭐예요? 저나 제 가족이 남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금이요. 거기가 끝이에요? 고객님한테 그렇게 설명들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네. 일배책이 굉장히 좋은 담보고 네. 손해율도 높은 담보예요. 네.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실비잖아요. 네. 그거 만치로 손해율이 높은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일배책이랑 실손 판매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실손 의료보험은 실비, 단독 실비라고 하죠. 지금 단독 실비지만 단독으로 가입 못하게 하죠, 보험사에서. 네. 손해율 때문에 1+1으로 끼워 맞추게 하죠. 왜? 실비는 우리 보험회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도 영리기업이에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 그럼 어떡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실비는 마진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영마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장을 끼어 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래서 연령 증가, 위험률이라든가 의료 수가를 반영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그거만큼
마진이 없는 상품이고 손해율이 높은 건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예전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3년 갱신으로 바뀌었고요. 옛날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요. 내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또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세요. 근데 고의 안 되고요. 폭력 안 되고요. 업무 중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일상생활에서 업무 중 고의 과실 안 되고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거나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상생활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딸하고 백화점 명품관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 비싼 데가 뭐예요? 에르메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에르메스 핸드백에다가 놨어요. 근데 그게 5천만 원이래. 어떻게 해요? 보상하실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죠. 그거를 내가 가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20만 원만 제하고 보상을 다 보험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업무 중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근데 제가 우리 넷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제가 너무 짓궂게 장난을 치다가 장난을 치다가 뭐 하다가 제가 넘어질 뻔해서 나 안 넘어지려고 수엘님을 잡았어. 근데 수엘님이 옆에 연주님 잡고 수정님 잡아가지고 도미노처럼 4명이 다 다쳤어.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만 원이 나왔어. 치료비가 합의금이랑 해가지고 그거 내 돈으로 다 안 해주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치료비랑 위자료랑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다치게 한 거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물건 아까 에르메스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물건을 망가뜨린 거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누수도 되죠. 우리 집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나서 보상해 주는 거는 누수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배책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예전에는 비갱신이었고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어요. 제 거는 2만 원이에요. 근데 늦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안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해서 딱 했는데 이 차가 화단으로 가버렸어요. 남의 차를 망가뜨렸죠.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해요? 자동차 보험에서 어디다 전화해요? 그 운전 중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운전 중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운전 중이 아니잖아. 일상생활에서 해서 그거 막 30만 원인가 5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2만 원, 엄마도 가입된 2만 원 한 가족으로 묶어가지고 자기 부담금 없애고 그거 처리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 판매를 할 때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어서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봐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 번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자기 부담금 2만 원이었고요. 고객님은 지금 20만 원이에요. 근데 손해율이 너무 높아요.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민식이법 발생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때마다 일배책을 그때 넣어주면 나중에 손해율이 높아서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누구 손해야? 고객님 손해죠. 그러니까 종합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고 운전자 보험만 따로 가입을 하셔야죠. 또는 고객님, 제가 지금 30살이에요. 제가 다칠 위험이 많겠어요? 70세이신 고객님이 더 다칠 위험이 많겠어요? 상해 사고로? 고객님이죠. 근데 지금 제 나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상해 수술비를 50만 원, 상해 수술비를 200만 원, 골절 진단비를 50만 원 넣을 수 있는데 고객님은 연세 때문에 상해 수술비 50만 원, 골절 진단비 5만 원밖에 못 넣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바꾸시면은 지금은 고객님이 50세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갈 텐데 계속 그러니까 운전을 딱 1, 2년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60세도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위험이 더 늘어나는데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합형에 비갱신형으로 넣어서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하시고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는 그때 바꿀 수 있는 10,000원대로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 대상책임보험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나요? 다 넣어요. 다. 네. 네, 1,000원대? 1,000원대. 갱신형이긴 하지만 1,000원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감가상각은 돼요. 감가상각되고 실비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근데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생명사에 있는 분들은 생명사 위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교차잖아요. KB손보 저기 있었죠. DB손보 있었죠. 예. DB손보 있고 DB라이프에 교차로 되어 있었다고 쳐요. 그래도 DB라이프에 있는 분들은 교차로 DB 손해보험 교차 손해보험사를 있지만 안 넣어요. 일배책은 손해보험사만 있어요. 생명사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생명사 위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일배책이 잘 안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누수도 되고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도 되고요. 막 하는데 이게 없으시네요. 요거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가격도 착하고. 실비를 보겠습니다. 실비가 저도 하면서 실비는요, 가입 시점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도 컨닝을 해야 돼요. 실비 1세대는 2009년 7월까지 가입된 조건이에요. 2세대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5년 아니구나 2013년 4월 1일이 단독 실비. 지금 제가 날짜 써놓는 거 있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31일 2017년 4월 1일 그리고 4세대 실비가 언제 나왔죠? 21년 7월? 2021년 7월 실비가요 수정 FA님이 저랑 친구예요. 수정 친구야. 너 보험 있어? 너 보험료 얼마네? 그랬더니 수정 FA님이 자기는 10만 원 낸대. 수정 FA님은. 수정아, 너랑 나랑 수정 FA님 저랑 친구인데 왜 10만 원이나 내? 나는 3만 원 내는데?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너 나랑 동갑이고 친구고 같은 그런데 왜 너는 10만 원이나 내? 야, 나는 3만 원밖에 안 내. 그럼 수정 FA니까 화가 난 거야. 열받네? 그래서 보험을 해지를 해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수정 FA님은 여기에 실비가 있고 암보험도 5천이 있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3천이 있고 입원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실비랑 입원비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이었어요. 누가 보장이 더 좋아요? 수정 FA님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보험료만 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수정 FA님이 5년을 납입했어, 10년을 납입했어, 해지를 했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실비랑 나른 건강보험을 묶어서 종합형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야, 수정 FA님처럼 이렇게 고객님들이 손해보니까 종합형으로 팔지 마. 단독실비로 팔아. 실비만 팔아.
한 게 2013년도 4월 1일부터 단독 실비가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수정FA님은 하나손보에 가입을 했고요. 하나손보에다가 가입을 10만 원을 했고요. 저는 현대해상에다가 3만 원 가입을 했어요. 3만 원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별로 보험이 내용이 달라. 수정FA님은 하나손해보험에 입원했을 때 1억 원이고 통원했을 때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요 5천만 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이고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예요. 그리고 저희 이모는요 입원했을 때 3천만 원이고 통원했을 때 10만 원 한도예요. MRI를 가서 통원으로 찍었어요. 입원 안 하고. 저는 30만 원 한도를 받고 수정FA님은 50만 원 한도를 받고 이모는 10만 원밖에 못해요. 아까 45만 원 나왔댔죠. 그러면 45만 원 돌려받는데 저는 15만 원을 더 내야 되고 35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1세대 2009년 7월 31일 이전에는요. 보험사별로 보장 금액이 가입 시점마다 이 근처에 더 있었겠죠. 90 몇 년도부터 계속 가입 시점마다 한 달 전에 가입했냐, 1년 전에 가입했냐, 6개월 전에 했냐, 3년 전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가입됐고 누구는 이렇게 가입됐고 누구는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 디스크에서 안 된대. 현대는 정신질환 안 된대. 이렇게 해서 보장 금액이랑 보장 범위 안 되는 게 회사마다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야 통일해. 금감원에서 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규격하고 통일해 한 게 표준화 실비. 표준화 실비가 나온 게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담보가 다 똑같고 약관 똑같고 한 게 표준화로 된 게 2009년 8월 1일. 그 이전에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신 거는 회사마다 보장 범위, 보장 범위 뭐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게 다르다. 보시면 가입 시점마다 요춘이 추간판 장애가 안 되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메리츠는 되는데 현대는 안 된대. KB는 안 된대. 추간판은. 뭐 치액, 직장과 항문 관련으로 이런 거는 KB는 되는데 뭐 메리츠가 안 된대. 지금 보험회사는 예시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 달랐어요. 그리고 요것도 가입 시점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대.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을 다시 통일을 한 게 2009년 8월 1일부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다 못 외우셔도 되시고 아 이렇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배우실 거고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때 가입한 거는 5년 또는 3년마다 갱신이 돼요. 갱신이 돼서 너의 보장 만기가 80세야 100세야 그때까지 이 보장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돼요. 이 보장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돼요. 또는 80세까지 가입 금액이 이렇게 이 보장 그대로 80세 100세까지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1억 원 한도로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입원해서 100% 줘요. 내가 입원해서 1억을 썼어. 1억 원 다 줘요. 입원해서 3천만 원 썼어. 3천만 원 다 돌려줘요. 외래 통원. 외래로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약까지 했어. 그래서 25만 원이 나왔는데 5천 원만 공제하고 24만 5천 원을 돌려줘요. 약제비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적어요. 자기 부담금이 없죠? 5천 원. 없다고 표현해요. 보통은. 없거나 적다고. 그렇게 되는데 대신에 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통일해서 100명이 이때 실비를 다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한 번은 안 아팠어. 저만 병원비를 20년 동안 냈는데 저만 아팠어요. 저만 병원 가고 저만 치료받고 저만 맨날 병원 갔어요. 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요. 같이 올라요. 그래서 군대에서 얼차례 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얘만 받아요?
다 같이 받죠. 그것처럼 공통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손해율이 높아요. 그리고 아유 허리야 갔는데 도수치료 받는데 막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나일론 환자가 가가지고 그냥 물리치료 받고 조금만 아파도 MRI 가서 30만 원, 40만 원 찍고 입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무지막지해요. 20살. 예전에 30살에 가입한 사람들이 20년이 지났으니까 50세가 됐어요. 이때 50세에 가입하신 부분이 70세가 됐어요. 그럼 더 아프겠죠. 보험료 지출이, 병원비 지출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손해율이 높아요. 그러면 이 손해율이 보험료에 묻어나요. 3년마다 5년마다 갱신됐죠? 뻥! 3년 전에 5만 원이었는데 3년 후에 12만 원 내래. 또 3년 후에 12만 원 버텼어. 또 20만 원 내래. 뭐 이런 식으로 실비 보험료가 갱신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2세대 실비가 됐어. 그래서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랑 보장 범위, 보장 금액이 다 통일.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얘는 3년 갱신이에요. 3년 갱신이고 단독 실비가 그러면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보험은 3년 갱신이고요. 3년 갱신에서 아까 말한 만기 80세나 100세까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세요. 보장이 되는데 입원했을 때는 10%, 통원했을 때 이건 통원비, 얘는 약제비예요. 약제비. 그래서 입원했을 때 1,000만 원 썼어요. 자기부담금 10%죠. 1,000만 원에 10%는 100만 원이죠. 90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은 네가 내. 20만 원 중에서 의원은 만 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 한도로 돌려줄게. 회사마다 달려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있고 25만 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은 만 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25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줘요. 약지였잖아요. 8,000원 공제하고 10만 원 한도로 돌려줘요. 약지였잖아요. 8,000원 한대로 얘는 25만 원이면 얘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한도로 8,000원 공제하고 돌려줘요. 약제비. 이해되시죠? 얘랑 차이점은 아시죠? 정확하게 모르시더라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8,000원. 처음에 뭐요? 5천만 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10만 원, 약제비 10만 원. 또는 통원했을 때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가입 시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3월 31일까지 가입한 거는 3년 갱신돼서 이보장 5천에 20만 원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보장돼요. 이때까지. 그런데 2014년 4월 1일부터 단독 실비가 판매가 됐잖아요. 단독 실비는 1년마다 갱신이 돼요. 1년마다. 그럼 뭐야? 얘는 5년 갱신, 3년 갱신이 있고 얘는 3년 갱신이 있고 1년 갱신이 있잖아요. 매년 보험료, 의료수가, 위험률 등에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오르고 이때 한꺼번에 오를게. 얘는 3년 동안 모아놓다가 3년 후에 오를게. 1년은 1년 그때 오를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얘랑 얘는 동일 보장으로 해서 80세나 100세까지 그대로 가잖아요. 1년 갱신 2014년 실비는요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15년 시점에 재가입을 해야 돼요. 재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독 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가입이 되면서 똑같이 자기부담금은 입원했을 때 10% 이렇게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2015년 4월 9월이네요. 2015년 9월 1일 날 야 1년 갱신 이거 단독 실비 판매하는데 자기부담금 좀 늘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원했을 때 자기부담금 10%잖아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가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어요.
구분 없이 무조건 10%인데 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10%,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는 20%를 공제해서 합계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돌려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통원은 요거랑 똑같아요. 의원 만원, 15,000원, 2만원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다. 통원은 요거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합계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걸로.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건 치료비에는 큰 금액만큼을 뺀다는 거. 통원을 했는데 여기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급여가 20만 원 나왔고 비급여가 2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급여의 20% 그러니까 10%죠? 10%는 얼마죠? 2만 원이죠. 비급여는 얼마죠? 4만 원이죠. 6만 원을 합쳐서 6만 원을 공제해요. 또는 의원은 만 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 공제하는 됐죠. 그런데 내가 대학병원 갔어. 2만 원 나오죠. 어떤 게 커요? 6만 원. 얘를 공제하겠다고. 공제한다는 건 자기 부담금을.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6만 원 빼고. 네. 그럼 내가 4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6만 원 빼고 34만 원을 돌려주는데 한도가 통원했을 때 만약에 20만 원 한도면 20만 원 돌려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이게 예전에는 실비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 때는 제가 모장성 판매하면서 실비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보험 문의하면 실비가 당연히 됐었고 맨날 실비 가입해드리면 보험금 청구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달 그때는 외우고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에 청구할 일도 없고 앱으로도 하고 고객님들께서도 뭐 다행히도 제가 가입해드린 고객님들도 편찮으시지 않으시고 청구할 일이 뜨문 있고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컨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이었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되시고 모르시면은 이걸로 고객님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서 컨닝 페이퍼로 같이 말씀하시면 되세요. 들어보니까 큰 혜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금액 공제해주고 어차피 돈 내고 내 돈 넣었다가 받는 거니까. 근데 소원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입원했을 때는. 입원했을 때는. 이거가 그렇게 크게 안 그래도.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고 MRI 같은 것만 그런 거지. 외에는 소소하게 아프셔서 그래요. 크게 아프신 분들은 입원할 때 입원비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와. 수술비가 나와. 크게 편찮으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보험 혜택을 복 받으신 거지. 여기 인대가 이거 힘줄이 터져가지고 수술했거든. 보름 정도 입원했었는데 거의 500만 넘게 나왔어요. 수술비가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3세대. 어머, 내가 잘못 말했나 봐, 여러분. 제가 2세대 말했잖아요. 맞네. 맞고, 3세대도 들어오면서 2017년 4월 1일부터는 이것도 1년마다 15년 재가입인데, 요거는 입원했을 때, 나도 헷갈리네. 퍼센티지가 하나씩 올라가. 네네네네. 그래서, 앞에 컨닝 페이퍼를 보면은 이제 급여 10% 비급여 20% 넘어갔으니까 얘도 급여 10% 입원했을 때 급여 10% 비급여 20% 자기부담금이 있고 통원은 아까랑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비급여 얘네까지는요 입원하거나 통원하거나 여기에서 MRI 도수치료 비급여가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요 한도 내에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비급여 MRI 도수치료 체외파 충격파 치료가 특약으로 빠졌어요. 특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특약으로 빠져서 자기부담금 3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4세대. 그래서 얘는 1년 가입, 1년 갱신마다 15년 재가입인 거고, 이제 4세대.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필수가 있더라고 몇 팀한테. 응. 그거 들으려고 공부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거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아픈 나를 알아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한도인데 얘는 급여는 20%래. 급여 20%. 비급여 30%. 이렇게 늘어나고 MRI 도수치로 체외파 충격부도 30%대 3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5년 갱신으로 5년 재가입으로 늘어났죠. 바꿨죠. 재가입. 얘는 1세대, 2세대는 3년 또는 5년 갱신, 3년 갱신으로 이 단독실비 전까지는 이 보장 그대로 80세 또는 100세까지 가는 거고요. 2013년 4월 1일부터 단독실비가 변경이 되면서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요. 15년마다 재가입을 하고요. 얘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요. 그러면 1년마다 그때그때 갱신이 되는 건 알겠어. 재가입은 뭐야? 15년 재가입, 5년 재가입. 얘랑 얘는 재가입 조건이 없죠. 처음에 시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재가입은 뭐냐면 너 지금 4세대 있잖아.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비급여 MRI 도수치료 해가지고 35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줄게. 근데 너 15년 후에 화폐 가치라든가 보험 의료 수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될 거야. 그래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입원했을 때는 1억 원 한도로 해줄게. 그리고 통화한도 20만 원이 뭐니? 야, 100만 원 있어야지. 통화한도 100만 원이고 MRI 도수치료 350만 원 택도 없네. 800으로 바꿀게. 한도를 올려줄게. 근데 자기 부담금은 50%네.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판매하는 이제 4세대잖아요. 네. 5세대가 나올 수도 6세대가 나올 수도 7세대가 나올 수도 있죠. 가입 시점에 따라서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그 조건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착한 실수는 1세대인가 2세대인가? 착한 실손이 3세대. 네. 그러면 얘랑 얘는 다 같이 보험료 냈는데 저만 썼잖아요. 네. 저만 썼는데 억울하게 다 같이 오르잖아요. 얘는 내가 많이 안 쓰면 덜 올라요. 물론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연령 증가는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얘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급여, MRI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뭐 비급여 주사 안 쓰면 오히려 할인도, 소액이라도 할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별, 너가 안 썼으면 너 확인해 줄게. 근데 얘네들은 같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네. 얘는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약간 상부상부 정신 개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얘는 단독으로 분리되니까 아닌 거. 네네네 맞아요. 이제 억울한 면이 있죠. 그쵸. 여기는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같이 오르니까. 그쵸. 돈만 내고. 사람들 다 주고 그리고 또 오르고 그냥 안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되고 비급여를 지금 많이 쓰면은 조금 또 많이 올라요. 보시면은. 근데 제가 4세대 실비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비급여 치료를 겁나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저는 내년도에 엄청 많이 오르겠네요. 최대 300%. 그거 아닌가? 땡! 중대질환에 대해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대질환. 네. 내가 중대질환에서 암내신 걸려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비급여 많이 썼는데 너 많이 썼다고 오르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치료에 집중하셔야죠. 네. 중대질환 같은 경우는 건보료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MRI 같은 경우도 비교별로 안 들어갔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그런데 MRI나 뭐 CT 그런 것도 건강보험 그런 중대질환은 적용이 돼요. 그래도 조금 내기는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어. 로봇 수술에. 그러면 1,300, 1,500 나와요. 그거는 비급여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급여를 내가 많이 썼어. 어쨌든 간에 한도가 통원 한도, 입원 한도가 뭐 적긴 하지만 그런 거로 어쨌든 간에 계속 많이 썼어도 중대질환에 대해서 너 비급여 많이 썼으니까 많이 오를게, 최대 300% 오를게 해당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네. 4세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뭐 1세대나 2세대도 들 수가 있어요? 없죠. 지나갔어요. 버스가 갔어요. 버스가 갔어요. 지금은 판매하는 거만 버스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왜요? 역사는 알아야지. 옛날에 그러니까 했던 사람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많죠. 엄청 많아요. 저희 애기아빠도 1세대 엄청 많아요. 5천원만 지금 공부가 엄청 지금 많이 올랐지. 그리고 여러분, 건강체 실비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옛날 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시고 이제 4세대 실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건강체 실비가 있고 유병자 실비가 있어요. 건강체 실비는 아까 입원 통원 있고 비급여 MRI 도수 치료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유병자 실비는 비급여 MRI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가 안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네. 수정협회님 혹시 이해 안 되세요? 간편, 유병자, 아픈 사람, 있을 유병, 맞을 거예요. 유병자 실비. 그래서 입원 표준책,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는 거 입원 통원 비급여 MRI가 다 들어가는데 유병자 실비는 입원 통원 들어가고요. 3대 비급여가 안 돼요. 3대 비급여가 뭐예요? MRI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약제비가 안 되나? 맞나요? 약제비 안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유병자가 뭐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는 분들,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어쨌든 간에 약 드시는 분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면 MRI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안 되면, 약제비도 안 되면 무슨 의미야? 그쵸?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병이 있으셔더라도 보장을 해줄 수 있어요. 대신에 돈 더 내. 할증으로. 돈 더 내. 하고 할증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는 안 돼요. 당뇨는. 합병증이 위험하기 때문에 당뇨는 실비에서 잘 안 받아줘요. 잠깐 작년에 현대해상에서 우리는 당뇨 받아줄게 하고서 가입을 시켜드린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또 판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게 잡혔는지 안 된대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뭐 여성 호르몬이고 뭐고 뭐 탈모약이고 할증 심사로 다 되긴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유병자 실비밖에 안 된다. 라고 알고 두시고 혹여라도 당뇨가 있으시면은 매니저님, 현대 매니저님이나 어디 매니저님한테 들은 뭐 있어. 혹시 당뇨도 실비 가입 되나요? 해서 그러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당뇨도 건강체 실비로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입시켜 드릴게요가 아니라 심사가 가능하니 가입 유무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확답을 드리면 안 돼. 가입되요라고 확답을 드리면 안 되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중지가 됐다.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렇게 있어도 다 들 수 있습니다 하고 강조. 그거는 암내심 수술비지 실비가 아니에요. 지금 수정협회님 광고 들으신 거는 진단비랑 수술비랑 입원비랑 간병비지 의료실비가 아니에요. 방금 한번 제가 뭐라고 했죠? 심사가 가능하니 고객님,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할증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당뇨일 경우에는 제가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사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심사 한번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당뇨도 가입돼요 고객님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대해상에서 당뇨도 받아준대. 그럼 당뇨도 받아준대요.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고객님 당뇨도 가입되니까 제가 가입시켜 드릴게요가 아니라 고객님 심사 넣어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뭐든지 된다 안 된다 확답 드시면 안 되잖아.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큰일 나요. 무서워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모르면 할게요. 네. 15년이나 5년에 재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재가입 시점에 거절 없어요. 네? 재가입 거절은 없어요. 병력이 만약에 있어도 재가입 거절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유병제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 맞으세요? 유병자로? 네. 그러니까 표준제로 3이든 4세대에 가입을 했는데 아, 그 시점이 끝나서 재가입을 해야 될 때 병력이 그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고지 의무가 있어서 고지를 하나요? 혹시 4세대 실비로 변경해 본 적 있어요? 1, 2세대, 3, 4세대로 변경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한 번, 몇 번? 있으세요? 한 번. 응. 네. 그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고지 안 근데 바뀌잖아요. 아니 왜냐면 보험사를 옮긴 게 아니라서 그대로 인수했었어요. 그게 4세대 전환이에요. 네. 보험사를 전환으로 했어요. 전환. 그때 기간이 줬던 것 같아. 그럴 때 그렇죠. 전화를 한 번. 그렇죠. 전화만 해도 쉽지는 않은데 전화를 4세대 했어요. 전환과 재가입은 다른 거예요. 그때 선택이 뭐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입은 심사를 통해야 되는 거고 전화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수월한 거고. 그때 한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4세대, 4세대. 그때 진짜. 왜 말씀하세요? 그때 막 떠들고 나랬었잖아.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3세대, 3세대. 3세대에서 4세대 갈 때 네. 그때 막 크게 계속 뉴스 보도되면서 그 실손 관련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뭐가 나왔지?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환할 수 있고 업무 남느냐 바꾸냐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어떤 게 3세대, 4세대로 바꾸는 게 맞냐? 착한 실손으로 냅둬야 되냐? 막 그거는 항상 있어요. SBS 그 방송 프로 있어요. 보험해주기서 나왔어. 네. 보장 확대 시. 그래서 보장이 아까처럼 자기부담금이 뭐 50%, 지금 20%, 30%인데 50%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손해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그래서 30%가 아니라 20%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해서 병력이 있어서 확대된 상품으로 재가입 거절이 되어도 현재 상품으로 재가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약관상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재가입 거절은 없다. 병력이 있어도 네. 어쨌든 간에 가입은 된다.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수정FA님이 고객님을 이제 만났어. 수정FA님이 이제 고객님을 만났는데 고객님이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거는 2010년도 10월달 보험료니까 10월이니까 2세대 실비예요. 2세대. 55년생 여성분이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수정FA님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저는 3만 원을 냈잖아요. 이 10만 원 중에서 실손보험이 24,000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정FA님. 그런데 3년마다 갱신이 돼서 24,000원이 27,000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103,000원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수정FA님? 보험료. 이거가 2세대 실비예요. 2세대 실비인데, 아까 제가 수정FA님은 보험료 10만원 내고 있었잖아요. 10만원이야,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24,000원이고, 나머지 보험이 암내심 수술비 다 들어가져 있었던 거예요. 얘가 실비예요. 얘는 비갱신, 얘는 실비는 평생갱신. 그런데 27,000원으로 올랐으니까 3,000원 올랐죠. 그러면 내 납입보험료가 10만 원에서 3,000원 할 때 10만 3,000원이 됐겠죠. 요렇게 됐어. 근데 얘가 2013년도잖아요. 이제 2022년도 가볼게요. 10년이 더 지난 거죠. 아까 얼마였어요? 27,000원이었죠. 그게 계속 가면서 10년 사이에 68,000원이 됐어요. 그러고서 2022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이만큼 바뀐대. 134,000원으로. 겁나 비싸죠. 그게 2세대 실비예요. 2세대 실비. 아까 1세대, 2세대. 2세대는 자기부담금 10%. 그러면 고객님들이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 내실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몇 년 후에 올라요? 또 3년 후에 오르죠. 그럼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100%가 올랐어요? 3년 후에 100% 오르면 얼마예요? 26만 원이야.
그리고 26만 원에다가 이것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 무지막지하게 오르겠죠? 이렇게 무섭게 올라요. 저희 엄마 거예요. 옛날도 좋다는 거지. 옛날 자기 부담금이 적으니까. 현재 좋은 거죠. 자기 부담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월급쟁이 카페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문의드립니다. 실손 가입한 것이 있는데 갱신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2,448원이 34,000원으로 올랐대. 적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57,000원이 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유지해요? 수정일표님 옛날 게 좋대. 내가 이걸 가입하고 있는데 57,000원을 작년까지 57,000원 냈는데 내년부터 16만 원 내래. 좋아요? 근데 길게 100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정답은 없어요. 수정일표님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이제 길어졌으니까 응. 80대든지 나이가 80세 이상 살잖아요. 그럼 이제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 1, 2, 3, 4 중에 총 그 통계를 냈을 때 통계? 일반적으로 표준되는 그런 이게 정답을 원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세대 그러니까 실비가 신규 가입이 있고요. 4세대 전환이 있어요. 그쵸. 회사마다 손해요. 회사마다 손해율이 되고 신규 가입은 뭐냐면 보험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병력 고지를 다시 해야 돼요. 병력 고지를 다시 해야 되고 4세대 전환은 너가 A 보험사에 있었으니까 A 보험사 1세대를 4세대로 바꿀게. B 보험사에서 B 보험사로 다시 같은 회사로 갈 거야. 메리츠에서 메리츠로, 현대에서 현대로, KB에서 KB로 갈 건데 1세대 있던 거를 4세대로 바꿔줄게야. 그러면 얘네들은 병력 고지 없어요. 있더라도 하나 아주 사소한 거 있긴 있는데 어떤 데는 디스크 치료냐 정신질환 치료냐 이것만 물어보고 오케이 병원을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어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신규 가입은 안 되죠. 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랑 신규 가입이랑은 달라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고객님이 물어봐. 지금 저희 어머님이 수정 대표님이랑 연주 대표님이랑 수혜 대표님을 만났어. 이렇게 올랐어. 팀장님 나 이거 어떻게 바꿔봐라. 물어봐. 1세대가 좋다며 옛날 게 좋다며 하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바꿔줘야 돼? 뭐라고 바꾸셔야죠? 그러면은 연주 대표님 바꿀 거예요 마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고객님한테 판단을 맡기게끔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유지하다가 분명히 이제 부담스러운 금액이 온다. 그러면 지금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걸 대비해서 뭐 수술비를 그거를 좀 대비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4세대 제가 1세대를 4세대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바꿀까 말까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보험료도 비교해드리고 네, 현재 병원을 많이 다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 1세대가 좋아 4세대가 좋아? 물어봐 고객이. 연주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현재 제가 병원을 많이 좀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유지하시는 게 좋고. 나 병원은 안 다니는데 사람들이 1세대가 좋대. 그러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오겠다. 제안서? 제안서. 왜냐하면 그 금액에 차이나는 부분을 이걸로 보강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이 지금 정답을 원하시잖아요. 뭔가 대답을 원하시는데 대답은 없어요. 보험은요 정답이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할 수 내 말이 맞아. 근데 나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데 수혜래프님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그럼 틀려요? 수혜래프님이 틀린 거고 제가 틀린 거예요? 아니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건 없어요. 고객이 나는
나는 나 죽어서 필요 없고 살아있을 때 건강보장에만 집중하면 돼 하면은 건강보장을 하는 건데 나는 살아있을 때는 별로고 나 죽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 했을 땐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고객님 아니에요 틀렸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맛에 맞게 니즈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그래요. 아우 1세대가 좋다며 4세대가 좋다며가 아니라 아까 수정혜 PD님 그럼 이게 좋잖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장단점을 설명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고객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고객님,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지금 1세대 갖고 계시잖아요.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입원해서 2천만 원을 썼어요. 2천만 원 다 돌려줘요. 그리고 도수 치료 가서 받으셨는데 치료비가 3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29만 5천 원을 돌려줘요. 근데요, 내시는 보험료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근데 4세대로 바꾸시면은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0만 원, 비급여 MRI 도수 치료가 35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입원해서 2천을 쓰셨어요. 2천을 쓰셨어요. 그러면 한 30% 그냥 넉넉하게 잡아요. 그래서 600만 원을 고객님이 내시고 1,4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도수치료 받으셨잖아요. 30만 원 나왔으면 339 9만 원 제외하고 21만 원을 돌려받아요. 근데요,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그럼 뭐가 좋아요?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님이 에이 나 병원 안 가자. 수정혜 PD님이 만약에 1세대를 가입을 하고 계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아프셨잖아. 그러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기회를 쓸 때 있어요. 골치 아파 아니면. 근데 어쨌든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보험 실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고객님.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막 알려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나 그러면은 이걸로 할래 이게 낫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고객님들이 바로 결단을 내리셔. 고객님들이 바로 결단을 내리시는 분도 있고 아이 나는 힘들더라도 혹시 내일 모레 나이가 들어서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거 유지할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그러면 내가 4세대로 바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로 바꿔야지 수술비랑 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겁을 조금은 주셔요. 고객님 이렇게 무섭게 올라요. 이거 저희 엄마 거예요. 저희 고객님 거예요. 저희 외숙모 거예요. 하면서 보여드려요. 이렇게만큼 오른다. 그럼 겁나서 대신에 고객님 3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3년 후, 6년 후에 감당도 못하실 정도로 오르실 수 있는 거는 알고 계셔요. 그러면 언젠가는 5세대, 6세대로도 바꾸실 수 있는데 그때는 자기 부담금이 지금 30%가 아니라 40%, 50%로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살이라도 건강하실 때 이 자기 부담금을 채울 수 있는 수술비,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라도 최소로 준비하셔서 그 갭 차이가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있다만큼을 이만큼으로 줄여봅시다. 그래서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님이 1세대가 좋다며 2세대가 좋다며 옛날 게 좋다며 맞아요 고객님이 아니라 고객님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 이거 좋다고만 난 못 가져오는데 4세대로 그리고 내가 보험료 부담되는 거 책임질 거예요. 고객님 물어봤으면 내가 아는 전문 지식은 다 말씀을 드려야지. 고객님을 위해서. 그리고 4세대로 바꾸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장 금액이 좀 내리면은 보험료가 깎이겠네요. 만약에 5천이었는데 뭐. 이거는 규칙. 규칙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규격화.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나 결정장애다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하고 골라달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고객님이 나는 암 안 걸리고 나는 음식 조절하고 운동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암보험 가입 안 할 거야 하면
고객님, 그래도 옛날에는 식습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암은 돌연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라도 준비하세요. 고객님, 1,000만 원 준비하셔야 되시잖아요. 하고 다른 보험은 이렇게라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실비는 밀어붙이기가 살짝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고객이 둘 중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이것만 얘기해주고 숙제는 고객님한테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원망 들을 수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 바꿔가지고 내가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전적으로 고객한테 막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야. 고객이 결정을 못하면 어느 정도 살짝 끌어는 주시되 네. 결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고객님이 2009년도에 가입하신 DB손해보험의 컨버전스라고 있었는데 기존 설계사가 가입을 해 놓으셨고 4세대로 바꿔야겠을 때 바꾸는 것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아 고객님 그러면 4세대로 보장이 바뀌는 거 설명은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설명 다 들었대. 바꾸는 것만 도와달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거 하면 제가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팀장님, 설계사님, 2부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지. 저희 외삼촌인데, 저희 삼촌이 작은 아빠인데요. 4세대로 전환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바일 사인 해가지고 도와주셨어, 그분이. 그러면 실손이 있고요. 정액형 보장 있죠. 암내심 요거 이렇게 있고 해서 아까 수정혜 PA님이 10만 원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실손에 대해서 10만 원 중에 보험료가 5만 원이고 얘가 5만 원이라고 쳐요. 그래서 4세대로 바꾸면 4세대 보험료가 1만 원이래요. 1만 원이는데 얘를 바꾸고 얘를 남겨놓고 얘는 4세대로 얘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계사가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빠 뭐 좀 봐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메리츠에 실비가 미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내가 안 했잖아요. 저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설계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 했는데 왜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냐고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전화를 했어. 팀장님 지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니 네가 이것만 살려달랬다며 무슨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이세요. 실비를 근데 인간적으로 고객님이 바꿔달라고 해서 고객님 실비 지금 전환 안 하셔도 되세요. 실비 다 없애는 거 맞아요. 확인은 하셔야 되시는 게 기본 상식가 아니에요. 도리지. 근데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실비가 없었어. 실비를 못 전환해 뭐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해주세요. 해가지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전환하고 6개월 이내에 근데 전환은 안 됐었지만 뭐 방법이 있었나 보죠. 6개월 이내에 사고가 없었으면 살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4세대로 다시 살렸어요. 청구를 안 했다는 말. 사고가 없었다. 입원 수술. 네? 부활하고는 틀려요? 네. 부활하고 틀리냐고? 부활을 시도된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죠. 거죠. 개념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보험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는 같은 개념인 거고 하여튼 그래서 살렸어.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그때부터 병원을 자꾸 가세요. 왼쪽 어깨 다치시고 자전거 타고 넘어지시니까 어머니 기억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300이 나오든 700이 나오든 또이 다 돌려줬는데 바꾸니까 3,40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유 실비 괜히 바꿨어. 근데 제가 푸시 안 했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도 못 하시고 저는 아유 그러시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제가 바꾸라고 푸시를 했어 봐요. 분명히 그 원망은 저한테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세대로 바꿔라. 1세대가 좋다라고 절대로 내가 푸시를 못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님 암보험은 있으셔야 돼요. 수술비 있으셔야 되세요. 푸시를 할 수 있지만 실비는 바꿔라 마라 절대 푸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실비는 절대로 4세대로 바꿔라, 1세대로 냅둬라, 푸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원망이 모조리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실비 같은 경우는 전환을 옛날에 예를 들어서 3,000에 10이에요.
3천에 10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한도로 다 늘어나요. 지금 한도로 다 늘어나요. 지금 표준화된 그걸로. 그걸로 5천에 30 그렇게 하고 만기가 내일이에요. 네. 만기가 내일이어도 바꿀 수 있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20년 날 20년 만기야. 실비가 20년 날 20년 만기인데 변경을 하면 전환을 하면 20년 날 100세 만기가 되겠죠. 15년 재가입 5년 재가입 해가지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없으면 다시 원상복귀. 아우 나 진짜 괜히 바꿨어. 바꿔줘. 다시 원상복귀 1세대로 해줘. 그것도 사고가 없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가입이 된다고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원상복귀는 이론만 들은 거예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방금 아버님 사례에 빗대어 봤을 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맞아요. 입원 수술 이런 게 없다는 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는 거,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하면서 지금 몇 시일까요? 4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요? 2시요. 2시? 네. 2시? 지금 1시간 40분 지났다고요? 네, 처음 시작한 아까 쉬는 시간 갖고. 모르겠어요? 응. 1시간 더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부담보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부담보 하나 하고 쉬고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부담보는 뭐냐면 내가 건강하신 분이 보험가입을 할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 보험가입을 할 건데 옛날에는 아까 수정혜 빼님이 유병자가 뭐냐고 살짝 웃으셨잖아. 그래서 건강체 보험, 건강체 이꼴 표준체, 유병자 이꼴 간편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건강체 보험 표준체는 나 병원 안 갔어. 나 건강해. 약도 안 먹어. 이런 분들이고 유병자는 나 아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도 있었고 입원 수술도 많았어. 이런 분들이에요. 옛날에는요. 유병자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입 안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할증도 심하게 되고 부담보라는 게 있었어요. 부담보가 뭐냐면 내가 병원 가서 보험사에서는요. 어떤 질병을 발견해서 떼어내는 건 좋아하는데 갖고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 용종 제거를 했어요. 용종 제거를 했으면 띄었잖아. 그러면 너 앞으로 대장에서 용종을 띄었어? 그러면 대장 쪽으로 위험하겠네? 5년 동안 대장에서는 보장을 안 해줄게. 그 이유는 보장해줄게. 라고 부담보 조건이 나와요. 부담보. 제거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운동 제거 했잖아.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위험이 있잖아. 용종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를 의식해서 뗐는데도.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종 제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잖아. 전체 기간 동안, 보험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가 잡혀요. 네. 근데 사실적으로 용종이 있는데 안 떼겠어요? 떼죠. 그런데 여자분들 자궁근종이라든가 유방의 섬유선종이라든가 갑상선에 막 혹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크기 변화를 보고서 자궁이 1cm가 6개월 후에 3cm가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후에 0.5cm가 될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안 해요. 갖고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를 때려요. 보험사에서는. 그러면 이게 건강체 보험에서는 너가 혹여라도 자궁암 걸리다든가 유방암 걸리다든가 이런 걸로 수술을 하면은 보장 못 받아. 암 밀 때도 못 받고 수술할 때도 못 받고 입원했을 때도 못 받잖아요. 그럼 나 그래? 알겠어. 근데 나 이거 다 감안하고 돈 더 낼 테니까 가입해줘가 간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보험을 건강체로 가입을 해서 암 5천을 10만 원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대장용종 제거를 했기 때문에 3년 부담보래. 이걸로 가입을 하던가. 에이, 난 가족력이 대장암 쪽으로 있어. 나 부담보 없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암 5천만 원, 10만, 11만 원에 가입할게. 대신에 대장까지 부담보 없이 보장해줘.
라고 해서 간편보험은 일반 건강제보험보다 약 먹고 수술 입원한 사람들이 있지만 보험료 더 내고 다 감안해서 가입시켜 줄게가 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담보는 부위부담보도 있고요. 뭐 질병부담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돼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체 기간, 뗐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부담보가 잡혀요. 그러면 내가 3년 전에 위 용종을 띄었어요. 위 용종을 띄었어. 아, 얘를 위로 말고 대장으로 할게요. 대장이 가장 흔하니까. 위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대장을 3년 전에 띄었어요. 오늘 보험 가입을 할 거예요. 대장으로 그러면은 몇 년 부담보 잡혀요? 2년. 3년 지났으니까 5년 뗀 거를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4년 전에 띄었어. 그러면 오늘 가입하려고 하는 부담보 1년. 내가 전달에 띄었어. 그럼 부담보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부담보, 아까 부담보 이런 거고, 요거 다시 리셋. 해가지고 다시 질문.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요, 병원을 좀 자주 가요, 눈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눈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갔더니 보험사에서 너 수술비랑 입원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잡았어요. 부담보 5년을 잡았어요. 근데 요번에 뭐 친구가 야구를 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 공이 맞았어요, 눈. 그래가지고 눈이 펑펑 막 해가지고 눈에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했어요. 그럼 보장, 내 돈 어떻게 해요? 나 보장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상해에서 받나? 네. 알고 있으시면서. 아니, 헷갈려. 상해는 부담보가 없어요. 질병부담보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왼쪽 어깨 부담보, 왼쪽 다리 부담보, 뭐 허리 부담보, 뭐 부담보는 질병에 대한 부담보지 상해에 대한 부담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간편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보 굳이 안 잡고 고객한테 페널티가 너무 많으니까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간편하게 간편으로 가는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가 18년, 19년쯤에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부담보나 가입 거절이었어. 부담보 가입 거절 할 즉. 그래서 부담보가 허리 뭐 해가지고 부담보가 3개, 4개 있는 고객님들도 있었어요. 자궁 부담보, 유방 부담보, 뭐 대장 부담보, 뭐 이런 거 하고 왼쪽 어깨 부담보, 척추 부담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을 간편으로 하면 되잖아. 돈 5,000원, 10,000원 더 내고 20,000원 더 내고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상해는 부담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상해는 부담보가 없냐? 예전에 종합병에 실비를 가입하고요. 암, 뇌, 심, 수술비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두수치료를 한 3-4번 받았어. 그랬더니 목하고 허리하고 요거 다 요추까지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우리 신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목에서 척추전기관, 척추전기관 다 척추전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질병실비가 있고 상해실비가 있잖아요. 그분은 상해실비 가입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분은 상해수술비 가입 안 됐고 상해입원비 가입이 안 됐어요. 질병만 가입했어요. 근데 지금은 간편으로 가입하면 되잖아. 지금은 이렇게 해가 진단비만 암내심으로 가입하고 상해 이렇게 해서 간편으로 가입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왜? 상해를 가입을 시켜주면은 만약에 상해를 가입을 시켜주면 질병부담보는 거 알잖아요. 질병만 부담보잖아. 그럼 상해실비를 가입이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삐끗했다가 거짓말 치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상해실비 가입 자체가 안 됐어요.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죠. 유병자가 너무 많아졌고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기간 부담보. 그러면 내가 유방에
자궁에 전기관 부담보가 잡혔어. 나 그럼 계속 20년, 30년이 돼도 보장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청약일로부터예요.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고객님께서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이 됩니다. 라고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근데 왜 이 정도만 알아두시냐면 지금은 이럴 일이 거의 없어요. 유병자가 너무 좋아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잘 안 시켜드려요. 가끔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5년, 청약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이제 그냥 다 풀린다는. 풀리는 건 아니고 청구를 해요. 내가 유방에 종양이 있어. 유방에 자궁에 근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어서 전기관 부담보가 잡혔어. 네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병원에서 오라는 것도 안 가고 정기검진도 안 가고 뭐 추가 진단도 안 받아서 계속 안 아팠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을 갔더니 자궁에 근종이 뭐 어떻게 됐대. 그래서 그게 5년 1개월이야. 아니면 5년 6개월이야. 그럼 그동안에 내가 병원 안 갔잖아요. 청구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 부담보인데 전기관 부담보 잡혔는데 그동안 병원 안 간 거 맞아? 나 안 갔다니까? 조사해요. 네네네. 간 거 없네? 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네. 이제 그전까지는 계속 건강하다가 네. 나이 들어갖고 네. 여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막 갑자기 막 아픈 데가 많아. 음.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유병자 그 아까 간편보험으로 그냥 드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디가 아팠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친구분께서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 그쵸? 여자들이 막 팔도 아프고 나중에 애들 나이 들어서 50대 보면 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정FA님께서 지금 팔이 아프고 치료 중이고 친구분께서 나이 아파서 다리도 아프고 계속 다리도 허리도 아프죠? 몸도 이런 거 대사 증후군이고 아픈 것 같아. 모두 막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확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가 막 아픈 게 갑자기 이제 뭐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겼는데 고객님이 병원을 안 갔으면 건강채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병원을 가셔서 병원 기록이 있으면 간편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님이 이렇게 아팠어. 내가 몸이 쑤시고 아파. 근데 나는 가입할 게 암보험이야. 쑤시고 아픈 거랑 암이랑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 건강채로 가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도 그러면은 병원에 그때까지 안 갈 때 막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 건강채로 가입을 하고 이제 아프면은 좋은데 근데 아까 그게 하고서는 뭐가 이거저거 생기면 그게 90일까지 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쉽게 암 안 걸려요. 가지 말고 이걸 들어야 되겠네. 어. 병원을 근데 이제 여기저기 막 갔다 그러면 이제 다 부담보나 유병자, 간편. 그러니까 부담보로 안 돼 여기저기 되는 게 많으니까. 네, 간편.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51분이에요. 5시 5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알릴루무랑 나머지 쭉 시작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6시에 했나요? 모르겠어요.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이제 알릴루무 해서 빠르게 끝낼게요. 네.